봅시다.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자, 인칭대명사를 뭐 많이 얘기했던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특이한 부분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형태들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인칭대명사라고 얘기할 때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칭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칭할 때도 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고 수로 얘기할 때도 단수, 복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복수는 어차피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까지 뭐 그 다음에 뭐 너를 포함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얘기하는 거고 자 1인칭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나예요. 나 무조건 나와 관련된 얘기만 우리가 언급하는 거고 자 2인칭은 항상 뭐냐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너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눈앞에 보이고 대화하고 있는 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대화하고 있는 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우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너 밥 먹었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우를 보고 있는데 효원아 밥 먹었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방금 이 치파모마는 중국어입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내 눈앞에 보이는 너를 얘기하는 거고 자 3인칭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대화에 없는 사람이에요. 대화에 없는 사람이거나 대화에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사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3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원이는 바로 3인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기준에서 효원이가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효원이는 몇 인칭이 되는 겁니까? 2인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인칭.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너나 너희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2인칭. 그 다음에 3인칭은 이 대화 속에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물건을 가리킬 때 3인칭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수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는 당연히 뭐예요? 나를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인칭은 당연히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의는 대화에 없는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들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명사 단어에 들자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복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격자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해석을 할 때는 보통 뭐뭇은, 뭐뭐는, 뭐뭇이, 뭐뭐가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문법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제일 많이 쓰이는 주어 해석들은 은는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뭐뭐뭐 하는 것은 할 때 것은도 역시 주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로 쓴다.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에 놓인다? 동사 앞에 놓인다 하는 거. 동사 앞에 놓인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자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 소유격의 특징은 뭐냐면은 혼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의 어떤 문장 구성 성분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명사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명사 단어가 붙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격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뭐뭐의라는 말로 해석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I love you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말고 my loves you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이 안 맞죠. 나의 너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my라는 말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son 하는 말을 넣어볼게요.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명사 son이 들어가야 이 my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얘랑 같이 붙어서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격은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붙어서 쓴다 하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은, 일단 목적격은 목적어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어 자격.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동사 뒤에. 나중에 문법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동사의 두 종류 얘기하면서 타동사, 자동사 그런 얘기를 할 건데, 타동사 단어에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뭇을, 뭐뭐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에게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동사 뒤도 동사 뒤지만은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책에서 배웠던 전치사 있죠. 전치사 뭐 in이나 on이나 뭐 with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뒤에도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고요. 굳이 내가 너한테 이거 노래 시킬 이유는 없잖아. 맞죠?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his, his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아니 이거 어딘가 인칭대명사 찾아보면요, 어딘가 그 영상에 그 있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내 유튜브에 I, my, me, my, you, your 있을 겁니다. 네. 아 그거 쇼츠에 올려버릴까? 아 그냥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유대명사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소유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뭐의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이 대명사의 구체적인 뜻을 얘기할 수가 없을 때는 전부 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것.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 단어하고 합쳐야 되는데, 이걸 더 합쳐가지고 쓸 때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써줘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을 한번 잘 보시면 1인칭의 mine을 제외하고, 잘 보세요. mine을 제외하고 소유격의 your, 소유격의 his, 소유격의 her, 소유격의 our, 소유격의 your, 소유격의 there에다가 뭐가 붙은 상태야 지금? s가 붙어 있는 상태야. 쌤 근데요 왜 his는 왜 안 붙었는데요? 하는데 his는 이걸 만약에 넣게 되면 히스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발음상.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굳이 얘를 와 집어넣어 그냥 문장 구조 보고 구분하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I love his라고 해볼게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사랑. 아니죠. 아. 소유격 소유대명사잖아요 지금. 나는 그의 것을. 그렇지, 나는 그의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가야 되죠. 쌤이 문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거를 소유격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만 봤을 때 나는 그의 사랑한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의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의 어떤 특정한 명사를 사랑한다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제기대명사인데요. 제기대명사라는 말의 명칭은 일단 밑에 설명이 있기는 한데, 일단 생긴 꼬라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봐. 얘 쓰는 방법.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셀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셀프가 무슨 뜻이야? 스스로라는 뜻이지. 우리가 왜 식당 가면 물은 셀프 하는 게 뭐 하라는 얘기야? 혼자 떠. 네가 떠물어 그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는 보세요. 뒤에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F를 V로 고치고 ES. 그죠?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 그래서 그리고 앞에 생긴 꼬라지도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생긴 꼬라지는 1인칭하고 2인칭은 지금 소유격 형태로 쓰였어요. 됐습니까? 근데 3인칭은 지금 보면은 목적격 형태로 쓰였어요. 3인칭은 이렇게 1인칭, 2인칭은 소유격의 형태니까 절대로 미셀프, 유셀프 하면 안 되고,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인 설명 밑에 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미리 쉬었다가. 자, 요 제기대명사의 쓰임을 요 좀 보면은요. 그리고 잠깐 요 위에 하나 빠진 내용 하나 더 붙일게요. 만약에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소유격이나 소유대명사를 쓸 때는 요 사람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가 들어갑니다. 원래가 뭐의 그거니까. 아시겠죠?
자, 제기대명사의 쓰임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쓴다. 이 제기라는 말은요, 한자 섞어서 얘기하면은 다시 제자에다 돌아올 귀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냐면 주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입니다.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다 대명사를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뜻은 자기 자신 또는 그녀 자신 또는 네 자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셀프를 쓴 게 yourself를 썼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herself 같은 경우도 앞에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게 she looked at 다음에 herself가 아니라 만약에 her를 썼잖아. 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she라는 아이가 제인인 거고 이 her이라는 아이가 메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르면 사람도 다르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 셀프를 넣었으면 이거는 제인 자신을 봤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셀프를 빼버리게 되면 다른 여자아이를 봤다 이런 얘기야. 제이는 여자를 봐요. 아니 제인 그녀가 그녀를 봤다는 얘기인데 이 그녀가 제인인데 제인이라면은 이 헐은 제인이 아니라 다른 애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메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뭔 말인지 알았어? 진짜?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울 그래서 봤을 때 그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고자 할 때도 제기대명사를 쓴다 하는데 이때는 직접 스스로의 의미이고 동그라미입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위에 거는 생략할 수 없다. 자, 옛날에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뭐 밑줄 친 무슨 셀프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런 경우라면요 생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적으세요. 생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사 단어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전치사 단어 뒤에 나오거나 이때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법칙으로 적용되면 이건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법칙이 아닌 다른 경우에 셀프가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I fixed the bike myself라고 할 때 나는 그 자전거를 고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myself를 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하고 싶은 것이냐? 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고쳤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myself를 빼버리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고쳤다는 건데 뭐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는 말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또 다른 경우. 자, I did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 이래 놔놓고 myself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myself를 빼버리게 되면 나는 숙제를 했는데 이게 누굴 뺏겼는 건지 아니면 답지를 본 건지 아니면 무슨 뭐 누군가의 어떤 힘을 빌렸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맞죠? 어쨌든 숙제 해온 결과물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직접 했다는 얘기는 진짜 자기가 스스로 풀어갖고 다 했어요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밑에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은 관용은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by oneself 하게 되면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oneself 하면 똑같이 혼자 힘으로긴 한데 지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by를 쓰느냐 아니면 for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은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관우 잘 있지? 김관우가 학교 점심시간 됐어요. 근데 학교 점심시간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야 친구들하고 밥 먹자 하는데 관우를 버리고 난 관우 너랑 안 먹어 이랬어. 근데 관우가 삐져갖고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먹어야 되겠네 이러면은 얘입니다. 됐나요? 근데 관우가 반대로 생각해서 관우가 인기남이야.
그래가지고 광우야 밥 먹자 하네. 싫어. 난 나 혼자 먹을 거야. 난 혼자 먹는 게 편해. 이러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중간 과정 다 생략하시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lp oneself 하는 말에서 oneself에서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6월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용진이가 생일이야. 생일인데 집에 친구를 초대했어. 근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확 차려놨어. 차려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와 맛있겠다 하는데 용진이가 내 거야 처먹지 마 이러진 않겠지. 그죠? 마음껏 먹어 할 때 help yourself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make oneself at home 하는 거는 스스로를 집안에 있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집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쉬는 곳이죠. 그 특히 이제 house라고 안 하고 home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말 나온 게 물어보자. 얘들아, home하고 house의 차이가 뭐야? home하고 house의 차이. 뭘까요? home하고 house의 차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house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 아시겠죠? 근데 홈은 자기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홈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내가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노숙자들의 홈은 어디입니까? 길거리. 그 길거리 어딘가에서 자기가 원래 있는 길거리 어떤 진을 쳐놨겠지. 뭐 돗자리 깔든 신문지를 깔든 그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누워있으면 그게 홈이에요. 아시겠죠? 하우스는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냥 뭐 초가집,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 자체는 그냥 하우스라는 개념이지만은 지가 어디에 들어가든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은 그게 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체크 문제 보러 가보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나는 새 드레스 샀다. 색깔은 빨간색이었다. 색깔이란 명사가 들어갔으면 앞에 건 뭐가 들어가야 돼? 그것 의익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까 이거? B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 2번. 너는 이 그림을 그렸니? 넌 이 그림을 그렸니? C죠. 아, 그는 이 그림을 그렸니? 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